12번? 22번? 네, 20. 22번. 자, 문제 한번 보자. 2차식이 있는데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다. 자, 이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이 얘기했어요. 이래 되도록 하네.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거든. 자, 보세요. 자, 지지난 선생님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합니다. 자, 시작해보자. 일단 x가 자연수예요. 자, 이게 x가 어떤 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변이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양수이면서 자연수일 겁니다. 자연수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이 자연수가 뭔지 모르니까 p의 제곱이라고 내가 쓰고 p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연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을 하여튼 떠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 이 장면. 그럼 봐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의 제곱이 콜 0 이런 디자인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자연수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내가 만들고 싶어. 잠깐만,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고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얼마? 그리고 초가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이 p는 자연수지만 실제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정방정식, 일종의 부정방정식이거든. 이게 왜 부정방정식입니까? p도 미지수, x도 미지수야. 물론 x하고 p는 다 자연수입니다. 근데 부정방정식이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조건이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지난 시간 저 말에 적었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안에 포함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다시. 괜찮아. 자, 그러니까 선생님 적어놓은 걸 잘 생각해봐. 이건 방법이니까. 이거 생각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다시. 부정방정식 중에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한 개밖에 없었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 풀이가 가능했잖아. 오늘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뭐더라? 네 글자야. 그렇지, 인수분해. 이게 풀이 방법이라니까. 그럼 인수분해 할 때 이 콜 0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했다고. 그건 연립방정식 풀 때 얘기고 15 나와도 땡큐인 거야. 이미 인수분해 끝났다고. 봐봐. 지금 주어진 이 식을 가만히 보면 x-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요놈 마이너스 인마이 합차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떠올렸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그거 떠올렸던 학생들은 가볍게 이 식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p입니다. 어휴 미안. 마이너스 p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한 칠판을 쭉 적어주면서 그 수학은 암기 과목은 아닌데 암기 과목이다 하더라. 외워야 된다니까 방법. 그래야 보이는 거야. 그럼 다 끝났어. 봐봐. 이게 15가 나오는데 x도 x 자연수 p 자연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보고가 있고 하니까 이게 둘 다 자연수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야 돼? 오? 가만히 보니까 좀 특징이 있네. 요거는 플러스 p야. 요거는 마이너스 p. p는 자연수입니다. 앞에 x 마이너스 3이랑 똑같은 숫자가 있었어요. 아, 왼쪽 수가 더 크네. 그렇죠? 더 크다. 야, 왜 이렇게 쓰느냐? 쌤이 지금 풀이를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1, 15라고 쓰면 바본 거야. 맞잖아. 원래는 모르면 바꿔줘야 되지. 응. 그 다음 또 불러봐. 3번 불러봐. 5, 3 또. 마이너스 얼마? 1, 마이너스 15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또 있나? 또 있어요?
x-3 플러스 p입니다. 요게 15라 그랬고요. x-3 마이너스 p입니다. 요거는 1이었대. 연립 방식 푸는 거야. 두 개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자, 빼면 x-3 없어지고 이게 2p가 되고 두 개 뺐으니까 얼마예요? 14입니다. 따라서 p는 얼마입니까? 7이다. 자연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7을 여기 대입한다. 여기 대입한다. 여기 대입한다. 마이너스 x는 얼마예요? 11이겠다. 괜찮나? 한 개 찾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요 케이스 전부 다 뭐야? 그렇지. 자연수 x가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수 x가 안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닌 거지. 누가 질문했지? 정말 질문했나? 선생님 정말 알겠다고 질문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제 이때는 안 되는 거야. 지난 시간 내 얘기 줬나? 우리 학생 중에서 중간고사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1학년 그 한해 선배 중간고사 칠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배가 너무 아파서 땀 뻘뻘 흘리고 시간당 흘리면서 자기 풀수능 다 풀고 수학 시험 치는 날인데 시험 중간에 화장실 갔다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점수 나왔다 하는 학생. 너 많이 얘기 안 했나 제가? 안 했나? 그 학생이 91점 받았어. 기나.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 맞지? 91점 하면 잘한 거냐? 잘한 거지. 전교에 몇 명 없거든. 몇 명 없다는 것은 이거 아니야. 요거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중간고사 때 배가 아파 그때 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 학생이 선생님 딸이다. 대처하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내가. 맞아. 팔에 파스를 감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데 전날 밤에 뭘 먹었는지 수학 치는 날 그래 된 거지. 하여튼 지금 간당간당한데 하여튼 선생님은 우선 기특하게 생각해. 선생님 원래 선생님 딸을 칭찬 안 하거든. 혹시나 이제 시험 못 치면은 시험 잘 칠 때 칭찬하고 시험 못 칠 때 칭찬 안 하면 혹시 시험 못 치면 죄책감 느낄까봐 선생님이 칭찬 안 하는데 오늘은 선생님 좀 점수 드렸는데 좀 기특하더라.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또 질문? 183쪽에 1번 문제 질문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페이지 183쪽입니다. 거기에 1번 문제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다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a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보자. 2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좌변에 나와 있고 우변에는 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있고 x 플러스 a 제곱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언뜻 보면 근데 식이 좀 복잡하게 좀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은 할만하죠. x 제곱이 1자식이 없습니다. 1자식이고 x제곱 1자식이 없고 1자식입니다. 그렇지? 전개가 좀 자유로울 것 같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앞에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이 방정식은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분명하네. 왜냐하면 얘는 전개하면 2x의 세제곱이고 얘는 x의 세제곱을 넘기면은 x의 세제곱이 최고차항이 되는 3차 방정식이 맞아. 근데 문제가 얘가 중근을 가진대. 여러분 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좀 중요합니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장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3차 방정식 중근을 가진 장면 요거 잠깐 볼게. 3차 방정식이 여러분 중근을 가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들이 가능하냐 하면 문제와 관계 비워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장면은 첫 번째 이런 장면입니다. 알파가 중근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x-알파의 제곱에 x-알파의 x-베타의 제곱 얘도 중근을 가지는 장면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다릅니다. 자, 세 번째다. 얘들만 쓰면 큰일 납니다. 얘도 중근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삼중근이라고 얘기해요. 이 중근이라는 말이 위험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중근과 삼중근을 포함한다. 공중근, 안중근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된다고. 아, 네, 오늘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았어. 미안해. 그런 걸 하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중근을 갖고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아하.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라. 일단 선생님이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한 걸 이항한 식까지는 내가 좀 적어볼게. 그건 그냥 뇌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식을 적으면 식이 뭐가 되냐 하면 이항한 식이다. x 세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이퀄 0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이 전개하면 할 수 있잖아.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 첫 번째 인수 정리는 인수 정리는 여기에 뭐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잠깐만 바로 보이나? x에 얼마 대입하면 0 되는지. 그렇지 보이잖아. xa 대입하면 0대 따라서 이건 x-a를 인수로 가져야만 합니다. 현재 장면에서 이걸 x의 제곱이라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 풀면서 좀 못 느껴서 선생님 조립제법 잘 안 쓰지. 쓰는 거 봤어? 조립제법은 잘 안 쓰는 거야. 그냥 가라 그냥. 그럼 봐라. 계산하면 예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ax의 제곱인데 이거는 x의 제곱이 있네. 그럼 뒤에 얼마가 있습니까? a 플러스 1 x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잖아. 얘랑 얘 곱하면은 a 플러스 1 x의 제곱이고 얘하고 얘 있으면 마이너스 a x의 제곱 두 개 더하게 되면 x의 제곱만 살아남겠지. 오케이.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a하고 얼마 곱하면 얘가 되는지만 관찰하는 겁니다. 얼마 곱하면 되는 참고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모양일 거야. 자,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중근을 간다 했으니까 이 케이스를 이렇게 이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 새끼가 얘를 인수로 가질 수도 있잖아. x 마이너스 a. 그지? 그러니까 지금 쌤 디자인 이런 디자인인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뭐 베타 이런 형태. 그럼 이제 요 새끼가 a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근으로 가졌다 했으니까.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야만 해. 그럼 얘는 3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퀄 0이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야. 따라서 이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다. 그죠?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이다. 안 이상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 자체가 이중근을 지 혼자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x-a 쓰고 x-베타의 제곱 이런 디자인을 본다는 얘기 같아.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얘 판별식 d 대입하면 d가 0이 돼야 되겠죠. 판별식 대입하는 게 d는 b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이 되어야만 해. 그럼 마이너스 3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있고 2a이고 마이너스 얼마? 2a라고 쓸 수 있고 자, 1이 돼 플러스 얼마? 5가 되겠네? 이퀄 0인데 3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5는 0이 나면 또 인수분해 같아. 1, 3 5, 1 쓰고 2니까 여기 마이너스 좀 되겠네.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5도 뭐고 하는 거고. 자 여러분 잘 들어봐.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라 하면 a 다 더하는데 여기서 혹시 실수 나올 거가 하는 얘기다. 진짜 집안 잘 봐. 이렇게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선생님 요 2차 방정식이니까 역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얼마예요?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를 두 번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맞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혹시 여기가 실근이 아닐 수도 있거든. 둘 중에 한 개 실근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을 근들의 합을 A의 합을 구하라 할 때는 좀 조심해줘야 돼요. 얘는 실근 맞지 인수분해 때 되는 되니까. 그냥 빨리 푼다고 2차 방정식 나왔는데 이게 실근을 가지는 이 A가 실수인 것도 아닌데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을 그냥 구하고 두 근의 합 구해서 두 개 다 더해서 네 근의 합을 구해야 답을 내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저씨 말 알겠지? 자 쓰세요. 자 또 질문해 봅니다. 같은 페이지 2번 질문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183페이지에 2번 문제 질문하셨어요. 자, 4차 방정식입니다. 자, x의 4제곱에 플러스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 지금 힌트가 실근 알파와 허근 베타가 지금 가지는 그런 상황이래. 나머지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벌써 무슨 느낌 오는데. 자 이 문제 벌써 지금 선생님하고 한 3번째 하는 것 같거든. 잘 따라 잘 따라와야 돼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자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가지는데 나머지 두 분 얘도 두 개 나왔대. 1등에 봤을 때 푸는 방법이다. 거기 중요한 얘기 있지. 자,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 찾는 거 맞는데 그 괄호 안에 봐 A, B, C를 말해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 A, B, C가 실수란 얘기가 빠지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열심히 해야 돼. 다시. 잠깐만. 이 A, B, C가 뭐라고? 이게 실계수 4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허근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나왔지? 그러면 나머지 근은 무조건 이 새끼의 켤레 복소수가 나머지 근이 돼야 돼. 왜? 실계수 4차 방정식이니까. 왜 2차 방정식 할 때도 생각 안 나? 실계수 2차 방정식 할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언제? 실계수 2차 방정식일 때. 마찬가지야. 실계수 4차 방정식이니까 한 근이 허근 베타가 나온다 그러면 자동방 나머지 근은 베타 봐. 이건 무조건 나머지 근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 베타가 허근이니까 베타 봐도 무슨 근이지? 고맙대. 얘도 허근인 거야. 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으니까. 잘 따라와야 돼. 근데 중요한 사실. 자, 이 알파가 무슨 근이라 했어요? 실근. 그럼 알파의 제곱은 무슨 근입니까? 실근 좋습니다. 얘 실근이라고. 근데 우리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실근 하나 이게 무슨 근? 허근이 돼야 돼. 왜? 얘라 했잖아. 이 특징이 있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베타 바라는 복소수와 베타의 제곱이 같게 되는 장면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베타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걸 1초 만에 하라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이 베타가 뭔지 바로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베타가 뭔지 바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더라? 생각 안 나? 여기서 1등을 봐서 나눠주면 되겠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5도 4마이 2분의 플러스를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에도 관계없어요. 생각 안 납니까? 우리 친구 오메가 했잖아.
Y라고 쓰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서 PQ를 실제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되는 학생은 바로 쓸 수 1초 만에 쓰는 거야. 자, 기억나지 했던 거. 이거 여러분 이거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복소수 단어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책에 있습니다. 얘를 알았단 말이야? 정말 땡큐 아니야? 그러면 자동방 베타반은 제곱 얼마라고? 2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와 관계로 2차식을 뽑아내도 되고 이게 싫으면 이 자체로 바로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암산하면 되지 이거. 넘겨봐. 2베타 넘깁니다. 양변을 뭐? 제곱합니다. 4베타의 제곱 더하기 4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죠. 넘기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죠. 이해가 가? 무슨 얘기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 새끼의 한 근이 얘고 나머지 한 근이 얘다라는 뜻인 거야. 지금 정차하고 있는 거 아니죠? 좋아. 이걸 알면 뭐가 좋은데요? 끝나는 거야 벌써 문제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거 확인했어. 그럼 나머지 근은 쌤 뭔데요? 나머지 근은 뭐예요? 실근 알파 한 개는 뭡니까? 알파 제곱.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쉽지 않아. 여기 상수 마이너스 1 나온답니다. 상수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세 발 곱하면 얼마고? 제곱 얼마고? 알파의 세제곱이죠.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와 같은 거야 지금? 마이너스 1과 같다 이 말 아니야. 요 상수 1하고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해야지 상수가 나올 거 아닌가? 그럼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확실하지. 왜 마이너스 1이 확실해? 실수밖에 쓰니까. 또 요거 보고 또 알파가 또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 안 되지. 맞아요? 맞아. 근이 알파가 3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실근이 약했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끝이지. 얘하고 뭐 개수 비교하면 A, B, C 다 나온다. 이렇게 푸는 문제다. 자, 지금 선생님이 생략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강조할게. 잘 봐. 이거는 벌써 지금 이 책에서 이거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봐. 요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 내가 얘기했다. 어떤 복소수, 그러니까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베타의 바가 베타의 제곱 같은 것을 만족하는 게 이밖에 없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럼 외울만 하잖아.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인마가 근이 이게 실계수 4차 방정식인데 근이 실근 하나 혹은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 근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었대. 그럼 혹은 하나 나오면 무조건 그 켤레 복소수가 혹은 또 다른 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게 베타 바는 이 베타의 제곱과 무조건 같아야만 해. 그렇잖아. 허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후보가. 그렇죠. 이 식, 얘 보는 순간 바로 읽은 거지. 바로 읽은 거야. 바로 읽어야 돼. 그 공부가 되는 학생들은 얘 봤지? 인마 읽고 보는 순간 바로 써야 돼. 이거는 농담이 아니다. 모두 봐. 선생님이 쓰고 나니까 이해 가잖아.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게 얘가 시험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 난도 높은 문제 다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보고 바로 이래 쓰는 학생, 훌륭한 학생 아니야? 바로 쓰고 이것도 전개하면 안 돼. 그 빈신인 거야. 개수 비교해줘야지. 3차시 앞에 있는 개수, 오케이? 2차시 앞에, 1차시 앞에 개수만 따로 찾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완성하는데 쟤는 뭐 크게 뭐 시간 카운트 할 것도 없고 요거는 안 본 학생들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근데 우리는 30초 45초 45초 그 정도는 만에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것도 그런 쾌감이 좀 안 되나? 문제 풀 때 숙제할 때 집에서 딱 보고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이 문제와 내밖에 없는 거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문제하고 내밖에 없는 거야. 문제를 읽어서 선생님도 수업을 들었잖아. 누가 질문하는 문제를 봐. 수업 들었잖아. 핵심을 너는 들었다니까. 그럼 딱 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맞나? 잘 봐. 이걸 내가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아주 빨리 속도를 읽고 탁 치게 못하고.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잖아. 그 이킬러 아이전가 시계 보고 덴젤러 워싱턴 나오는 거 몰라? 그 스파이 출신인데 요 깡패들이 이렇게 있어. 깡패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시간을 딱 본다고. 이게 맞춰. 16초를 딱 맞췄거든. 딱 그가 16초만 다 죽인. 그리고 시간 이렇게 확인했다. 21초에 5초 지났다. 알았다. 자, 쓰고 또 질문. 다음 주에서도 또 한 번 더 중간고사 범위에 맞게 시험을 또 치러야 되겠는데. 또 질문 해봐. 4번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야? 오케이. 자, 같은 페이지 4번 한번 봅시다. 좋아요. 지우고. 요게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공통근 문제 중에서 유형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맞지? 왜냐하면 3차식, 2차식이 있었으니까. 자, 이 4번 문제는 별표 4개 찍어놓고 봐. 내심에 나올 만합니다. A, B, C가 다 일단 실수라 그랬어요. 한 칸이 1 플러스 루트 3i 인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대. 아, 얘가 이 한 근이다 이 말이야. A, B, C 실수라 했으니까 땡표네. 보세요. 한 근이 얘가 되면 얘 켤레 복수도 얘 근이 될 거야. 모든 3차 방정식, 실계수 3차 방정식은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다. 오케이? 응, 좋아. 읽어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입니다. 이퀄 0이에요. 응? 이 3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하필 공통근 m을 가진대. 이 m이 뭔지 안 보죠? 자, 다시 공통근 m을 가진다 그랬지. 이 m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언급한 바가 없다. 자, m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 지금 이 m이 얘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자, 시작입니다. 이 3차 방정식 근이 한 근이 얘야. 나머지 근은 인마가 확실하거든? 그럼 한 개가 알파라고 생각할게. 얘는 실근이 확실해. 이건 확실하잖아. 근데 얘들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공통근 m이 있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그 공통근 m이 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새끼는 공통근 m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잖아 지금. 잘 따라와야 돼. 이 a가 무슨 수야? 실수야. 그러면 2차 방정식 한 근이 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근은 자동방 얘라는 얘기 아니야? 2차 방정식이? 그런데 이 두 근 한번 곱해볼래? 곱하면 얼마야? 바로 나와야지. 얼마야? 4. 바로 나와야 된다. 근과 계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보면 얼마야? 2.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막 이해했어요? 다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요거 하나, 실근 하나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공통근을 가진다 했지 공통이 실근이라는 말을 안 했잖아. 뭐 m이 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이 m이 그러니까 이만하고 생각해보자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3i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인데 얘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이니까 자동방 1 마이너스 루트 3i는 얘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두 근의 곱을 구했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얼마야? 2잖아. 이 두 개 곱하면 4가 되니까 이 애들 둘이는 m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아, 그래서 얘는 m이 아니고 인마가 m이구나. m은 실근이구나.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 생각입니다. 그럼 두 번째 m이 실근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m제곱 플러스
ma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야. m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식이 하나 더 구하러 한번 가보자. 가만히 보니까 흔히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공통분 m이 있다. 식을 하나 더 뽑아내고 싶다. 잠깐만. 네. 식을 하나 뽑아내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미지수가 뭐야 이거? A하고 M이 그럼 여기서 봐봐. 근 세 개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 빈식가 필요해? 아니잖아. A가 필요해. 그럼 세근에 뭘 구하면 돼? 합을 구하면 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2 더하기 M이죠.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A다. 대입하는 것이다. 자, 할 수 있겠나? 이 M을 찾는 거니까 얘를 A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M에 관한 2차식이 될 거고 M 구하면 답이다. 쟤 알겠나?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빨리 쓰시고. 이렇게만 쌤 써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 쌤 믿습니다. M은 실수다 그랬어요. 또 질문해봐. 5번 할게. 같은 페이지야? 오케이. 자, 같은 페이지 5번 질문했습니다. 왼쪽으로 치면 돼. 자. 같은 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이 있는데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y의 제곱 이퀄 0. 부정 방정식이네. 누가 봐도 부정 방정식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아니야. 무슨 수? 자연수 xy 부정 방정식인데 조건이 자연수 즉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문제인 거야. 이때 질문이 x 곱하기 y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식이 한 개야.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야.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인수분해. 끝인 거야. 맞지? 그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공통인수로 묻는다. x로 묶어보자. 그러면 y-2가 되고 딱 나오는 형태 같네. 맞자? 남은 게 얘가 남았잖아. 저거 맞자? 뭘 만든다고? 얘를 만들면 지금 어떻게 만들어요? 마이너스에 y 제곱 2를 집어넣을 거야? 안 되지.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지. 인수분해야 되는 태도 아이가. 아이가? 어쩌고? 만들었대. 저거 계산하면 얼마고? 4잖아. 근데 얼마고 이거? 이거 얼마 빼야 돼? 그지? 2를 빼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넘기면 얼마고 잠깐만. 2인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놈의 y-2랑 y 플러스 2로 다시 인수분해야 되고 공통인수로 묶어버리면 y-2 묶을 때 가로 열고 자, x 쓰고 마이너스 2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지? 나머지는 다 한 것 같은데? 두 자연수 xy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1 이것도 잠깐 보자. xy 자연수라고 했지.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요 케이스부터 한번 가볼까? y 얼마? y가 3이죠 그렇죠? 1이 돼야 되니까 3입니다. 마이너스 5니까 되려고 하면 x 얼마예요? 7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 x 곱하기 y가 얼마입니까? 21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단 할 때 x, y가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고? 자연수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경우는 y가 2니까 가능하고 마이너스 1이면 1이니까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하네? 얘는 안 됩니다. 그죠?
그 케이스 안 찾아서 X, Y 다 찾으시면 돼. 둘 다 자연수 찾아가지고 둘이 곱한 색이 제일 큰 놈이 얼마냐 이거 질문하는 거야. 둘 알겠나? 그래 좋아. 쓰시고 또 질문. 기가 막히죠? 맞지? 뭘 물어볼지도 몰랐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풀면 풀리잖아. 또 질문? 이제 없나? 너다 물어봤나? 다 물어봤어?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자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꼭 복수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할 때 뭘 복수하느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적어준 내용이 있잖아. 오빠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하는 게 없잖아. 문제 풀 때 똑같잖아. 뭐가 있는지는 선생님 모르잖아. 이거 똑같다니까. 그걸 정리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자 186페이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 단원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맨 마지막 단원이 부등식 단원이야. 이 부등식 단원이 이게 방정식하고 선생님 봤을 때는 방정식과 부등식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부등식을 더 어려워하더라고. 더 많이 틀린다 특히. 희한하지? 희한해. 선생님도 이해가 잘 안 가. 여러분들이 뭐 케이스별로 이렇게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외울 필요는 사실 없는데 외웁니다. 자, 외울 필요 없어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억해줘야 돼요. 옵션이 많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었는데 아, 이 방법이 더 빠르다. 문제 딱 읽었는데 아, 이렇게 풀면 틀린다. 그 기억해야 되는 게 좀 있거든. 이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보다는 오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부등식 단원에는 특히 1차 부등식 오늘 시간 안 한다. 안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잡아줄게. 근데 소금을 먹는 문제 있잖아. 소금을 하고 팍 뱉고 소금물 문제가 이게 꼭 나와. 어떤 문제집 관계없이 다 나오는데 소금물 문제는 보니까 이 중등 뭐 이렇게 배워보면 뭐 이상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고 선생님은 그런 거 본다. 그냥 정통 정의 그대로 하지. 한 문제도 안 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소금물 문제가 있어. 잘 안 풀리면 소금을 먹으면서 한번 풀어봐. 알겠지? 네. 소금물 문제는 원리만 알면 절대 틀릴 수가 없다. 나중에 보면 소금물 문제가 이런 문제도 있어. 너희도 그런 거 풀어봤는지 모르겠네? 100g의 농도 20%의 소금물이 있었는데 그 소금물을 30g을 빼고 다시 30g에 물을 넣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고 물이 증발하고 다시 증발한 만큼 다시 물을 채우고 입에 넣고 가글 한번 했다가 다시 뱉어내고 다시 물을 채우고 뭐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게 하지. 근데 이 푸는 방법이 뭐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거 배우신 대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정통 정의 그대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 속도 거리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잖아. 뭐 중학생들 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면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고등학생 내가 나한테 묻더라고. 선생님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면서 난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률 배웠어요? 워크 퍼 아워 일률 배웠습니까? 일률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일률이라 하잖아. 모릅니까? 에이 알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걸. 왜 이런 거 있잖아. 아빠가 혼자 칠하면 페인트를 칠하는데 아빠가 혼자 칠하면 이틀 걸리고 형하고 동생하고 칠하면 며칠 걸리고 뭐 있잖아. 아니면 뭐 수도꼭지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를 막아놨는데 누구는 뚫은 거야. 여기 수도꼭지 하나 있고
또 소독제 하나 돼 있어. 이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이 좀 달라. 얘는 좀 졸라 많이 나와. 근데 이 물이 또 새네? 가장 채우고 싶어. 이게 또 일교는 문제입니다. 일교는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인류는 원래 어떤 디멘전이냐면은 인류 자체가 여러분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어때요?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라는 것은. 그 독일 디멘전이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얘기하는 줄 알아? A랑 B랑이 있었는데 이 얼마 그리만큼 떨어진 창고에 있었대. 이 창고에 이 새끼는 한 번에 몇 개씩 짐을 옮기고 얼마나 한 번에 몇 개씩 짐을 옮긴대. 이 창고 가득 채우고 싶은데 어떤 C라는 돌가이 같은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는 뭐 빼내는 게 또 창고에서 얘들 가득 채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문제와 똑같은 거잖아. A 수도꼭지는 물을 막 집어넣고 물을 집었는데 이 새끼 물 빼는 거지. 어때? 똑같은 문제. 오케이?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이 단원에는 이게 부동식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수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속력, 시간, 거리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일률에 대한 얘기. 이 얘기들이잖아. 페인트 칠하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야. 그럼 소금을 먹는데 그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쌤 얘기해주면 원래 CG 도군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다. 끝날 때가 한 번도 안 나와. 작년에도 안 나왔다. 재작년에 부동식에 이런 문제 나오지. 너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책에 교회 예배를 보러 가는데 기다란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이는 의자가 몇 개 있는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몇 개 남고 뭐 이거 기억나지? 5명씩 앉으면 뭐 사람이 몇 명 남는다고 할 때 이런 거. 아니 뭐 초콜릿 누구 나눠주는데 사람 몇 명인지 몰라. 누가 나눠주면은 2개가 남고 뭐 나한테 나눠주면 내가 다 처먹을 거고 뭐 이런 거. 이건 뭐야 이거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나왔었어. 이게 시지공이 쉽다. 이 문제는 1차 부동식 문제. 근데 부동식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건 이제 케이스별로 따로 공부해 주면 돼. 그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 직전에 유형 봐도 돼.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 뒤에 안 봤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쓸볼게요. 여기 좋아요. 1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단 소금물을 먹고 각을 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보이죠? 195페이지 13번 속력 속도 문제고 여기서 나가지고 아이스박 지금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문제 다 있네. 그죠? 195페이지 한번 풀고 한번 틀려보세요.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197페이지에 거기 개념 마무리 4번 보입니까? 이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제 눈에 팍 띕니다. 거기 적어놓으세요. 1g당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 100g이라고 얘기했잖아. 1g당으로 바꿔서 표를 해석하시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힌트 줬습니다. 1g당으로 바꿔놓으세요. 눈에 있는 문제들이 많네. 근데 여기 의자 앉는 문제는 없네. 나중에 시험 대비하는 프린트에 제가 넣어줄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나 처음 돌아와봐. 186페이지에 연립 1차 부동식이 단원명이잖아. 근데 연립 1차 부동식에 대한 얘기는 뭐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거는 크게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부동식에서는 일단은 한칠판만 쓸 테니까 잘 봅니다. 한칠판 안에 저기 핵심이 있단 말이야. 부동식 풀면 되지. 근데 핵심이 있다니까. 그게 뭐 핵심이 뭔데요? 아니 지금 이게 다 들어봐. 첫 번째다. 부동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 위험하냐?
부등식이라고 해놓고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ax 플러스 자 이렇게 쓸게요. 여기 쓸게요. 자 이거 부등식 맞지? 잠깐 맞추는 거를 우리가 무슨 부등식을 하더라? 야, 잠깐만 자안 헷갈리게 잠깐만. 이런 부등식을 받아 잠깐. 1차 부등식. 야, 너 절대 내가 골탕 부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거 부등식은 확실하잖아요? 이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식 이렇게 나와 있었어. 수능 쉴 때도 중요한 거야. 이게 뭘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어요. 얘는 다 봤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미지수가 A인지 B인지 X인지 몰라요.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잘 들으세요. A하고 B는 미정계수라고 내가 쓰겠습니다. 쓰고 X를 미지수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냐? 자, 보세요. 이 식을 봤습니다. 이거 그냥 부등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 A, B는 미정계수고 X가 미지수가 되는 그런 부등식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얘가 1차 부등식인가? 이거 1차 부등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특히 더공고 가면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이거 1차 부등식으로 얘기 못해. 왜? A가 0이다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 X라는 거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장면이야. A가 뭐 0이 아닐 때. 두 번째 A가 뭐 0일 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 그럼 A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부호를 생각해야 돼. 기억입니다.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보자. 그럼 주어진 부등식은 이제 AX가 되고 자 마이너스 B가 1 되는 장면인데 A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A분의 1 곱해도 부등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해는 이런 해가 나오겠지. 두 번째로 자, A가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양쪽에 A분의 1 곱하게 되면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 살펴봐야 됩니다. 보세요. 또 주어진 부등식은 이제 0 곱하기 X 이런 부등식으로 좀 바뀝니다. 이때 이 X에 뭐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좌변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죠? 그럼 이 B의 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가 다시 달라집니다. 자, 기억부터 하라고요. 만약에 이 B가 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0이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해가 없습니다. 자, 니은이다. 만약에 B가 양수였다 생각해봐. B가 양수면 이 새끼 부호가 뭐고? 음수입니다. 그 왼쪽에 X에 어떤 X를 대입해도 좌변은 항상 0이야. 우변은 지금 음수인 장면이야. 그럼 해가 뭐예요? 그렇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X가 됩니다. 자, 디귿이다. B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B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B의 부호는 뭐예요? 양수입니다.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양수래. 0이 양수보다 크다. 말이 되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등식 가장 기본입니다. 부등식 바라볼 때 얘를 봤을 때 이 말이 없거나 혹은 이 말이 없으면 미지수가 X라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얘를 보고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X에 관한 부등식 혹은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주고 X에 관한 부등식이 아니고 X에 관한 1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때는 이 장면을 생각 안 해도 된다. 1차 부등식을 많이 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아니라는 신호를 줬다는 얘기야. 자,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부등식을 보는 가장 기본이에요.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도공부 가면 시험 잘 나와요. 자, 하나 더 내가 얘기해 볼게. 아이고. 이게 한번 적어볼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좀 해줄게. 일단은 자 부동식 보세요. 여러분 부동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동식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동식을 푸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변별력을 줄 때 내고 싶은 부동식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할 얘기였어. 지금 그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프. 부동식 좋은 문제는 전부 그래프. 아니 수직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거 그래프 이거 알기 말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야지 됩니다. 그게 빨라요. 그게 빠르고 그게 정확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부동식을 푸는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뭐다?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전부 이렇게 내가 풀기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전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래프 그냥 그리면 좀 약간 좀 조금 약간 좀 억울하잖아. 억울하다 좀 약간 좀 아쉽단 말이야. 그렇지 대단한데 이 그래프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그래프 부동식이 있으면서 그 새끼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 전에 1차 부동식 외에 V 하면서 막 절대값 들어가는 그거 해줬잖아. 그게 필요한 거지. 그럼 절대값은 자유로워야 돼.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 그리는 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안 자유로우면 안 되죠. 수능 때도 이거 중요하네. 그래프를 그래서 부동식을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 네. 다음 시간에 해주는데 그냥 그냥 봐. 첫 번째 제 얘기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딱 맞게 딱 할게요. 다음 주 시험 더공부 미쳤어. 16일날 시험 다 끝나가면 놀고 있는데 더공부 진짜 짜증나 죽겠어. 자, 절대값 들어가는 데 기억 한번 보세요. 혹시 너희 이거 얘기할 수 있겠냐? 예. 자, x에 관한 부동식 이런 부동식이 있었대. 요거 해를 얘기할 수 있겠나? 이제 지금쯤 되면 선생님 하는 말 다 의심해야 된다. 요거 해를 얘기할 수 있겠나? 지금쯤 되면 다 의심해야 된다. 이 해가 뭘까? 우리 도율이 요거 해를 얘기할 수 있겠나? 다 의심하라 하니까 뭐 이거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A 실수는 맞다. 이거 의심하라 하지 말고 실수가 아니면 부동호 자체가 성립 안 해. 자, 요 해가 뭘까? 도율아 괜찮다. 틀려도 된다. 이 해가 뭘까? X의 해. 괜찮아. 틀려도 돼. 괜찮아. 이렇게 질문하면 틀려도 돼. 틀리다고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좀 생각해볼래? 참 X의 해가 뭘까? 어? 지금 네 얘기는 핵심이네 뭐. 이거 보고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뚝배기 다 날아가는 거야. 역시 기출에 있습니다. 얘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여러분 절대값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도대체? 절대값 X가 뭡니까 도대체? 뭐예요? 원점에서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 절대값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3보다 작게 되려고 하면 어떤 x들을 대입해야 됩니까? 요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희 해를 구할 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3보다 작은 x 요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를 잡더라도 원점에서의 거리는 3보다 작습니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정의입니다.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 y는 절대값 x, y는 3이라는 상수함수. 이 두 가지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쌤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예요? 이게 V넥 함수 아닙니까? V자형 함수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 함수입니다. 그 y는 3이 있잖아. y는 3은 상수 함수 아니에요? 그 y는 3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이거 y는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질문이 뭐예요? 절대값 x라는 이 함수보다 y는 3이 더 위에 있게 되려고 하면 어떤 x들을 대입해야 됩니까? 를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y는 3이라는 이 보라색 상수 함수가 이 v넥 함수보다 v자형 이 함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어떤 x를 대입해야 됩니까? 를 질문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만나는 결정 한번 봐. 이게 y는 x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3이겠지. 이 점이 3인 거야 x좌표가. 얘는 y는 뭡니까?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3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x들을 대입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x를 대입해야지 보라색이 하얀색보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지. 해석이 이런 거야. 정의 이거 그래프로 푸는 거 이거 쉽잖아. 어렵잖아. 근데 선생님 질문 봐봐. A 실수라겠지. 이 A 부호가 양수라는 전제가 어디 있냐 말이야.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케이스 3개가 나와야 돼요.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꼼꼼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A 양수다. 그럼 땡큐인 거야. A 양수라고 하는 순간 쟤는 A, X, A 이거거든. 그지?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아까 장동 네가 얘기한 핵심이었잖아. A가 0이다. 야 절대값 취한 값이 X가 실수인데 음수가 될 수 있나?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다. 0일 수 있나? 뭐 A가 0이라며 0보다 작아야 된다고. 0보다 작은 절대값이 어디 있어? 없잖아. 거리인데 거리. 되게 싫어. 그럼 A가 0보다 작은 게 음수야. 대놓고 음수야. 0일 때도 안 되는데 얘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실제로 얘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 A 실수라 했어. 보기에. 이해서 하면 다 틀린 거야. 그럼 꼬맘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상황도 마찬가지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줄게. 얘 보세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이 상황도 이런 거야. 이런 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봐. X축, Y축 이렇게 있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오케이? Y는 절대값 X 요거. 그럼 A잖아. A. 지연아. 이 A가 값이 뭐라고? 0.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니까 Y는 0 하면 이게 뭐예요? X축입니다. 아니에요. 요거 아닙니까? Y는 0. 그럼 보세요. 지금 A가 0일 때니까 여기 0이라고? Y는 절대값 X하고 Y는 0하고 Y는 0이 Y는 절대값 X보다 위에 있고 싶다고. 하얀색이 빨간색보다 뭐? 아니지. 빨간색이 하얀색보다 뭐? 위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되기 위한 X 구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해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야. 음수지. 음수잖아. 그러니까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때 Y는 A를 그릴 때 밑에 있다고 밑에. 이게 Y는 뭐예요? 이게 A 아니니까 A 음수니까. 원리 똑같은 거야. 이 Y는 A가 절대값, Y는 절대값 X보다 위에 있고 싶다고. 위에 있어야 된다며. 그럼 어떤 X를 대입해야 되나? 없잖아. 이게 V가 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어떤 X를 대입해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저씨 말 알겠습니까? 잠깐 오늘 뭐 말이 못했는데 숙제는 많이 안 돼. 야 봐봐.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항상 그래프로 푼 거야. 대수풀이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지성 이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말고 함수로 푸는 거. 그게 이거다. 부등식은 항상 함수로 풀어야 된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부등식 문제, 어려운 문제는 전부 함수 해석이다. 쓰세요. 아이 좀 하고 같은데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있어야 되겠지. 자 197회까지만 해야 괜찮죠?